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 비리스 리포트를 생성하고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단 메뉴의 엑셀 아이콘에서 비리스 리포트 폼을 열어봅시다. 여기서 현재 계좌 자예값식 버스터면 비리스 리포트이 이춘세안의 옵션이 결자로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 설정 버튼이 보입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 뒤에는 보고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고서 이름, 은행 계좌 장호가 있습니다. 선택적인 설명도 있으며 보고서에 SQL 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탭에는 매개 변수 정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 이름입니다. 매개 변수를 제한하는 SQL where 절과 선택적 값 집합 또는 값 목록, 그리고 세 번째 탭에는 할당이 있으며 할당은 보안을 정의합니다. 보고서, 이 경우 현금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할당이 있습니다. 즉, 현금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에게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조정된 은행 명세서 양식의 수준에서 할당이 있습니다. 이는 조정된 은행 명세서 오라클 표준 양식에서 이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에서는 보고서의 분류가 있어서 보고서를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엔지닉스에서 개발한 보고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엔지닉스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이 플러스 기호를 클릭해서 새 보고서를 만들어 봅시다. 무석 윤역에서 간단한 스쿼리를 실행해 봅시다. 뭔가 업체인 APS에서 모든 항목을 선택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SQL 쿼리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SQL입니다. 그러니 let's 돌아가세요.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매개 변수를 추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추가해 봅시다. 여기 두 번째 탭에서 지금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 SQL 쿼리에 앵커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개 변수를 추가하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앵커가 필요합니다. 하사 이데른 뜻의 조렌 있으며 여기서 IN을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1차고 여기서는 SQL 쿼리의 매개 변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에서 기존 매개 변수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개 변수 이름 필드를 더블 클릭한 후 다른 보고서에서 공급업체 매개 변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매개 변수 이름이 공급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AR 저는 APS 공급업체 이름이 공급업체 이름과 같고 값 목록은 AP 성장결제 보고서에서 AP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복사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업체를 위한 값 목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의 값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개 변수 탭에 정의한 where 절이 SQL 쿼리에 직접 삽입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트에는 보고서의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시트에는 감사 추적이 있어 보고서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 실행 날짜, 요청 아이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된 매개 변수와 SQL 쿼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 APS 벤더 이름이 직접 SQL 쿼리의 앵커 하나와 같음 바로 앱에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아스 고인원 S 출력의 S 메인트 레코드 탭에서 SQL 쿼리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에서도 SQL 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요청 보기를 누르면 모든 비리스 리포트는 백그라운드 동시 요청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여기 로그 빅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쿼리와 사용된 매개 변수, 이 경우 하나의 벤더 이름과 반환된 기록수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보고서 정의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AP 공급업체, AP 송장 테이블도 추가합시다. 그런 다음 테이블을 연결하고 APS 벤더 아이디는 같습니다. 벤더 아이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정 열만 원합니다. 벤더 이름과 APS 세그먼트 1은 벤더라고 합시다. 성장 테이블에서 모든 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쿼리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성장 데이터를 제한하기 위해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트에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를 추가합시다. 그것도 복사해 봅시다. 그래서
성장 날짜 이후, 이거 맞는 것 같아. AIA 성장 날짜는 성장 날짜 이후 또는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성장 날짜까지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매개 변수들을 수동으로 복사하지만 저희는 또한 전체 세 매개 변수를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인보이스의 생성 날짜를 원한다면 인보이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작 날짜에서. 그리고 우리는 where 절 AIA가 필요합니다. 크거나 같다. 매우 잘 이해되는 좀 예를 들어 연프 사용종 날짜 prior from이라고 합시다. 유형은 날짜여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클 표준 타입, 문자, 날짜, 시간, 타임스탬프, 구성 요소 숫자를 포함한 것, 그리고 세 가지 다른 값 목록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표준 값 목록은 LOB Oracle입니다. 이는 오라클 표준 값 세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블리츠 리포트 특정 값도 있습니다. 세트를 설정합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날짜를 선택합시다. 제약 조건을 입력합시다. 예를 들어 22년 1월 이후에 생성된 모든 것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된 후에 송장만 있습니다. 22년 1월. 그리고 우리는 별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AP 송장 테이블에서 모든 열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많은 열이 있는 큰 파일인데 사용자들이 아마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QL을 변경하여 관련된 열만 포함하거나 사용자들은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보이스 금액, 예를 들어 이것을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금액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끝으로 옮겨 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열이 적어서 조금 더 깔끔해 보입니다. 좋아요. 더 나아졌네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정의로 돌아가 볼게요. 몇 가지 추가적인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보고서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넓게 열려 있으면 이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빠릅니다. 여기 상태가 실행 중인 것을 보실 수 있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15만 개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제 노트북이 지금 파일을 여느라 바쁩니다. 우리 테스트 환경에서는 이렇게 전부 실행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기록이 약 14만 6천 개 정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그것을 완전히 열고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특정 매개 변수를 필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송장 날짜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송장 날짜 범위 없이 공급 업체에 대해서만 실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필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들이 보고서를 실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 논리적 표현을 제공하는 제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실행하려고 할 때 적어도 하나의 매개 변수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날짜 범위를 제공해야 할 때 말이죠. 최대 1년까지. 따라서 여기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장 날짜 차이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365일 또는 사용자가 공급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유효성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이름 또는 날짜를 입력하세요. 최대 1년의 범위. 1년. 이렇게. 그런 다음 실행해 보려고 할 때 이 사용자 정의 메시지가 있고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과 같은 날짜 범위를 입력하면 셀은 어결을 규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것을 부투를
아랭코 right ground list 이셔의 그런 매개 변수를 보다 소극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오버필수 매개 변수 제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QL을 몇 번 변경한 것을 보셨고 여기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이제 버전 번호 3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전 번호를 클릭하면 보고서의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SQL을 만들었고 누가 SQL을 변경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제가 왜 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앵커를 추가했다고 합시다. 또 하나는 하나의 앵커와 같다라고 추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인보이스 테이블을 추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송장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시트에서 제가 LOB 쿼리를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이 값 목록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업체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Starting APS 세그먼트 하나는 일치합니다. 구매자 번호, 이제 공급자 번호에 값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라클 표준 값을 선택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여기에는 모든 오라클 표준 값 세트 목록이 있으며 아마도 이름이 벤더로 시작할 것입니다. 와이어코드다스마이 여기 이 상단에서는 카운트를 보실 수 있고 그 카운트는 그 값 목록이 이미 목록 보고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인기 있는 목록입니다. 21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공급 업체 번호 값 목록이 있으니 이걸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값 목록 쿼리를 클릭하면 값 집합의 SQL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읽기 전용으로 표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정할 수 없고 오라클 표준값 집합이기 때문에 쿼리를 수정하려면 오라클 표준값 집합 화면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예투어서를 쓸 표준값 썸센드 화면은 테이블 이름에 대해 240자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라클 표준값 썸세트가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공급업체 이름의 설명을 수정하고 싶다면 이름, 왜냐하면 공급업체 번호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이름도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값 쿼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클릭하고 이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제가 아직 고급 제한을 걸어놨네요. 검증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벤더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합시다. 이제 실행 중입니다. 선행 그것의 디테일로 전화서민 이것도 제 선행 키스 말스러운 것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로그 파일에서 SQL 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제 correcting explorer 에센스 봅시다. 여기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번호가 13에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해당 공급자에 대한 송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장이 있는 공급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합시다. 이전 엑셀 파일의 공급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업체 번호 목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엑셀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여기서 여러 값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편집기 창을 열어 엑셀 파일에서 복사한 값을 붙여넣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화면을 닫겠습니다. 이제 실행 중이며 정확히 이 공급업체의 번호들에 대해 실행되어 모든 송장을 표시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 모든 공급업체에 대한 송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숫자들, 이 모든 걸 보세요. 그리고 아마도 더 큰 파일일 겁니다. 보죠. 33,000개의 기록이지만 여전히 꽤 빨랐습니다. 사인의 말 샘플인 이대로도 여비산 쿼리를 쉽게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OB 커스텀과 LOV라는 자체값 목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LOB 커스텀을 선택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쿼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 이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이름. 그리고 그것을 닫고 실행하면 이제 우리는 보세요. 지금 더 깔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업체 이름을 직접 여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값 목록 유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값 목록을 재사용하고 싶을 때 지금은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특정 보고서에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다른 보고서나 다른 매개 변수에도 사용하고 싶다면 공유값 목록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공급업체 번호를 입력하고 테스트 기록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다른 매개 변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ELOV에 대해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별도의 비디오를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과제는 보고서의 보안을 정의합니다. 지금 보고서를 실행할 때 과제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제가 없는 보고서는 개발자에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것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수준에서 할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라클 표준 레벨은 요청 그룹인데 이것도 그렇게 유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고서를 제공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레벨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 외상 매입금, 페이블즈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된 책임을 가진 모든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 그리고 더 많은 수준도 있습니다. 보고서를 개별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도 있고 개별 사용자나 개별 수준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아주 세분화된 기준으로 할당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할당은 양식 할당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 표준 양식에 보고서를 연결하여 이 경우 송장 작업 배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AP 송장 작업 배치에 연결하면 이제 지불로 가서 송장 작업 배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 관리자에 있고 이제 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에 송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송장 화면에 있으면 여기 이 송장을 예로 들어 이 엑셀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녹색 아이콘 옆에 노란 별이 있어서 이는 오라클이 특정 즐겨찾기나 특정 보고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면, 이 경우 몇 가지 지급 관련 또는 청구서 관련 보고서와 또한 맨 위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AP, 테스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값도 E4였어 for onkeral trace입니다. 이틀사견은 크딩 생급업체인 어드밴티지의 청구서를 열었을 때 공급업체 그리고 공급업체의 이름을 블리츠 리포트 필드의 기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필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 블록은 IMB some 폴더입니다. 필드 이름은 공급업체 사이트 코드, 거래처 필드를 찾고 싶었는데 advantage call.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인 INB some 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필드는 공급업체 이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개발자로서 이번 과제의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즉 오라클 표준 송장 작업 배치 화면에서 올 때 송장 작업 배치 할당에 대해 공급업체 번호를 필드 공급업체에서 기본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름처럼. 그런 다음 저장하고 닫습니다. 이제 이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공급업체의 비리스 리포트 폼이 직접 열리고 실행을 클릭하면 그 공급업체에 대한 송장 이력에 멋진 내보내기가 됩니다. 제조라서 에세 폼 할랐으며 버머리고 윤지입으로 보고서를 할랐을 수 있게 오라클 표준 또는 사용자 정의 폼 중 어느 것이든 보고서를 할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정의와 값 목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앵커의 다른 유형도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하나의 앵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앵커 유형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종속성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한 다양한 값 목록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추가 비디오를 만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